일어나서 스카트에 대해 그의 아내가 침실에서 늦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 여자는 5분만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서둘러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줄 수 없나요? 스카트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게이트웨이에서 실현되면 곧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즐거운 놀라움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마침내 그녀의 헤어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배우자의 뺨에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스카트는 아침 식사 이후로 그녀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쉬는 날이었는데 스카트는 그녀를 깨우고 남편을 돌봐야 할 긴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한 세부사항을 끌어내려는 그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 같은 태도로 미소만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남편이 놀라움을 터뜨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매우 불안했고 스카트는 이번에는 합병되면서 그녀가 아는 전부인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눈에 띄게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통 흐름에 따라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따라 쉽게 미끄러졌고 여름은 한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 거주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더 남았는지에 따르면 약 20분. 스카트는 미소를 지으며 낮잠을 자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서두르게 해서 난 모닝 커피도 마시지 못했어. 그럼 잘 자. 거기 도착하면 깨워줄게. 대답은 안 돼. 스카트이 놀라서 볼륨을 낮추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때렸어. 그녀는 꿈속에서 꿈에 열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와 그녀의 남편과 함께 공놀이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부풀어 오른 붉은색을 잃었습니다. 아니, 충실하게 아이들과 함께 놀았고 몇몇 소녀들은 친숙한 우울한 곡조를 부릅니다. 아니, 하지만 그녀는 시끄러운 럼블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그녀의 얼굴을 찌르고 모든 것이 그녀 주위를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소리를 질렀고 기절하기 전 그녀의 마지막 비전으로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녀가 바로 어디에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을 때 햇빛이 반사되고 상쾌한 바람이 열린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불행하게도 니나의 몸은 머리를 돌리려고 할 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에 손을 뻗은 후에야 손목에 연결된 튜브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맥 카테터인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병원에 있다고 알려줬는데 나와 스카트는 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스카트는 어디에 있는지 좌절감에 가득 차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온몸이 짓눌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싹 마른 입술이 막혔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던 그녀가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은은한 핑크색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걱정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누워있는 니나의 큰 눈과 고정된 시선을 알아차리고 의료 지원을 불렀다. 의사는 병동으로 가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내 말 들리나요? 그녀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신호를 보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번엔 부정적으로 고개를 흔들려고 했어. 니나 목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 고개를 돌리지 마. 목에 특수 코르셋이 있어서 벗을 수가 없는데 너는 3일 전에 사고를 당했고 그 이후로 병원에 입원했어. 내 이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동안 주치의입니다. 어제 집중 치료를 받았고 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심한 뇌진탕, 왼팔 골절 및 여러 타박상이 있지만 이제 위기는 끝났습니다. 남편이 진심이라고 중얼거렸을 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니? 혜지가 당황스러워서 그녀가 대답했어.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어. 조금 있다가 너에게 갈게. 지금은 생각을 쉬어봐. 나나가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지. 그녀는 성공하지 못했어. 필요해. 가능한 한 빨리 스카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그녀가 한 팔로 서 있을 때 타는 듯한 고통이 그녀의 몸을 꿰뚫고 있었고 간호사는 환자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보자마자 간호사가 건네주는 것을 돕기 위해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튜브로 장식된 물 한 병을 들고 뭐 하는 거야? 일어나서 며칠 더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 아니, 이걸 마시고 베개에 등을 기대고 배고픔에 굶주린 채 튜브를 통해 물을 마셨다.
그녀가 부드럽게 속삭인 진실을 말해주세요.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솔직히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는 니너 산스크리트 스카트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관심과 공감이 섞인 눈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레노, 나는 솔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실을 나가기 전에 부서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혼자 떠났습니다. 그동안 누워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아직 안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했든 아니든 결국 그녀의 눈이 처지기 시작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신발 떨어지는 소리가 그녀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호데스가 그녀의 의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고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언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다량의 진통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이 약 때문에 매우 졸리지만 수면이 중요합니다. 이제 몸이 더 빨리 회복됩니다. 말해보세요. 내 남편에 대해 아셨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교대 근무가 처음이고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즈 박사는 서둘러 그녀의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급히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간호사가 점심을 담은 금속 건의를 방으로 굴렸습니다. 발표를 하고 식사가 나오고 의사가 과를 나갔다니나 표정이 바뀌었다. 내 남편에 대해 아는 거 있니? 열성적으로 물었다. 점심 먼저 치킨 수프가 맛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기분이 안 좋아. 말을 더듬었다. 간호사는 튜브가 달린 잔에 육수를 붓고 환자에게 주면서 그냥 마시라고 하면서 그냥 마셨다. 아니, 냄비에 마셨다. 정말 훌륭했다. 한마디로 나도 모르게 잔을 채웠다. 잘했다. 간호사가 열광했어요. 더 원하시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반대합니다. 간호사가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춘 소식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스카트 라가노가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말할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 된다고 목소리가 떨린다. 실수가 있는 것 같아. 아쉽게도 실수가 없다고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같은 차에 있던 거 다 확인했어. 미안해. 완고하게 무시했어. 그녀는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흐느끼며 떨면서 결국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나크의 울음소리의 강도는 디아르 하제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당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았습니다. 진정제 주사를 맞은 지 1분 만에 니나의 울음이 멈췄다. 스코든 세상이 아니란 뜻이었다. 처음 함께 이사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의 운명이 한순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SUV가 다가오는 교통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들의 차 운전석 문을 쾅 닫았습니다. 떠나는 즉시 스카트에게 왔고 안전벨트가 니너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차량은 회전에 빠졌고 그녀를 받은 후 가드레일 위로 치솟았고 도랑에 착륙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 문턱을 넘어 신발을 벗고 비틀거리며 침실로 걸어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해졌고 그녀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스스로 차 한 잔을 끓이려 했으나 갑자기 홍수가 났다. 마지막 차 데이트의 추억이 그녀에게 다시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컵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렸을 때 받았던 시술 때문에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결코 자신의 스카트의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는 거리가 멀고 그녀가 결코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무것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아원에서 입양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행복의 새로운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한 그녀는 긴 하루를 보낸 후 오랫동안 제약회사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소파에 쓰러져 기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그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고집하자 그 꿈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니나의 스커트에 끈질기게 달라붙는 목 보호대 한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소녀의 손가락을 따라 가져오라고 애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나가려고 애쓰는 동안 천이 멈췄습니다. 나는 간신히 탈출하여 오래된 책들로 둘러싸인 구멍에 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책과 장난감 공책 표지에는 남편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뜬 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들과 그 공을 본 적도 없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소파에서 로즈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파트에서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스카트의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왔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니너의 엄마 세러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심리치료사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러는 흥분하여 딸을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뺨이 다시 빨갛게 변했다는 세러의 말을 언급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러는 그날 심리학자를 방문하러 갔는지 알고 싶었고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션이 얼마나 유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스코드 결코 잊지 않을 것이지만 전 애인이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딸에게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하세요. 나는 의심을 표명했고 스카트의 사진이나 소유물처럼 스카트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 주변에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러는 나에게 스카트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것만 보관하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러가 손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기부하라고 그에게 권유했지만 스카트의 옷을 모두 모은 후 다음 날부터 시작하겠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고 자신을 위해 한 줌만 보관했습니다. 그녀의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스카트의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레코드 플레이어와 컬렉션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그는 자신의 취미에 나를 소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액자를 지하실에 두기로 결정했지만 그녀는 보관했습니다. 그녀와 스카트의 결혼식 후 5년 후 퓨커트로 낭만적인 휴가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완전히 일체감을 느꼈고 그 무엇도 그들의 기쁨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창고는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스카트의 작업장이었습니다. 모형 범선을 만들기 위해 오래전에 섬세한 손길로 과거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형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선반에 전시된 배에 먼지 쌓인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모형 범선뿐만 아니라 아직 내용물을 열지 않은 큰 상자가 있었고 램프 도구 상자와 존재하는지 전혀 몰랐던 다른 물건들도 보관 장소에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서 상자를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노력 끝에 위쪽 상자를 거실로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스카트의 학위를 위해 공부해야 했던 기술 대학 수준의 읽기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비어있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이자 가장 큰 상자를 들어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것보다 가벼워서 니나는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 장의 공책을 발견하고 겁에 질려 안돼 그녀는 휘갈겨 쓴 라벨 없이 그 꿈에서와 똑같이 중얼거렸다. 아니 조심스럽게 첫 번째 공책을 집어들고 열었다. 스콧의 독특한 손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아니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학생 시절의 메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공책 중 하나만 빼고 모두 그의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항목을 읽은 후 더 노트북을 고인이 된 남편의 일기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카트의 감상적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기를 쓸 만큼 그녀는 갈등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니 노트를 펴고 내용을 읽었다. 나에게 그 내용을 읽을 권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반면에 거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으면 어쩌지. 그래도 거기에서 읽어야 할 것 같다. 번호가 매겨진 33개의 항목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날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아니 노트의 내용을 나중에 알아보고 따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관심을 억제하고 다음 날까지 계속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어. 와우, 내가 하루 종일 창고에 있었다고 생각했지. 이제 저녁 식사가 끝나면 저녁을 먹어야 해. 아니 집에서 소파에 몸을 담그고 시작했다. 그녀의 공책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일기가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일 것입니다. 그는 제가 최근 직면한 일을 더 이상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스카트이고 저는 37세. 나는 삶에 대해 불평할 수 없다. 나는 행복을 위해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 좋은 직업, 충실한 친구들.
그러나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나는 일상에서 벗어났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지만 솔직하게 그녀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스카트는 계속해서 다이애너와의 이전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이애너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3년 동안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결혼할 계획이었던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너는 결국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소지품을 가지고 떠났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조이를 발견했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스콧은 만난 후에도 과거를 잊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오랫동안 지인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그를 놀라게 하고 그를 위태로운 위치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 스카트는 나가집에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을 짧게 줄여야 했고 끝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문제가 그녀에게 불쾌했기 때문에 나가 부정적으로 반응할까봐 두려워서 그녀에게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내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발레리가 나에게 전화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 나는 9년 전 다이애나가 떠난 이후로 그녀를 본 적이 없었는데 발레리는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고 몇 년 전에 그녀의 부모님도 돌아가셨다고 말해서 그녀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큰 고통을 겪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신부전으로 건강이 심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30대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부분은 다이애나가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딸은 고작 4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임신 중에도 남편의 학대로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에게로 갔습니다. 괜찮아 보였지만 그들은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녀는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벨러리 자신은 3명의 어린 자녀를 두었고 그들에게는 생활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녀를 그녀에게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성격을 띠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에게 무례하고 심지어 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야생 벨러리는 새 옷, 장난감과 과자를 가져오며 고아원에 자주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스카트는 니노가 노트북을 갖고 있는 그를 발견하여 큰일을 벌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글쓰기를 그만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아직 그녀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스카트에게 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계속 표현하려고 했으나 벨러리가 콩을 쏟았을 때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었고 오랫동안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벨러리가 콩을 쏟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벨러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소녀를 위해 필수품을 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스카트는 내가 도착했을 때 그것이 단지 공감의 물결이거나 과거 감정에 대한 회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벨러리의 집에서 나는 그녀의 아들 중 한 명이 아파서 개인적으로 고아원에 갈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물건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니노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나는 순진하게 시골로 여행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아원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빛바랜 교복을 입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칙칙한 고아원을 상상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간병인들도 상상했습니다. 황금빛 단풍잎 사이에 작은 벽돌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기분 좋게 기뻤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하고 잘 관리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모두 적절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부가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방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내가 교장실로 들어갈 때 멋진 여자가 나를 반겼다. 산체스 선생님이 다가와서 내가 발레리 대신에 그 소녀에게 선물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그녀는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싶은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한때 엘의 모습을 본 여인의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순전한 호기심에 의한 것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동의했다. 한쪽 구석에서 그 소녀는 다른 학생들과 거의 놀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솔직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자 알리샤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녀를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녀에게 낯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녀는 저항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4살의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이상적인 나이라고 믿었고 그 후에는 더 어려워졌지만 얼리셔는 학교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성격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 내 반응이 궁금했다. 그 소녀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다. 반 친구들과 어울리며 조용히 앉아서 방해하지 않고 놀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만족했고 이전 논의를 재개하면서 그것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시아 상황에서 MRS 센체즈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약간의 돈과 때로는 그녀에게 필수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얼리셔는 무엇보다 사랑과 가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장은 물질적 소유의 가치에 대해 내쫓았습니다. 나는 돈이 많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를 계속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불쌍해 나는 그녀에게 우리의 삶이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나는 한때 서로에 대한 진정한 감정을 가졌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얼리셔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교장 선생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10년 전에 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했지만 아내가 불임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고 말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양을 권유한 교장 선생님에게 우리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했더니 아내가 입양을 꺼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의구심에 관계없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세요. 산체스 부인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얼리셔를 자주 방문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임을 상기시키며 격려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그녀는 읽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FIB가 꽤 무례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AB를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평가에서 그녀가 무자비할 것이라고 그가 믿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조용했던 이유를 그녀는 눈을 감고 스캇의 다음 말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그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라며 그것을 전부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관점에서 인터콤의 조기 경보가 니너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니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얼굴을 찌푸린 채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졸린 목소리야 푹 자고 있는 거야. 모니카는 이제 친구가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라는 대답이었다. 그녀와 모니카는 학생이었을 때부터 친구였으며 많은 것을 공유했다. 모니카는 친구에 대해 걱정했기 때문에 행복하고 슬픈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떤 걱정을 야기했더라도 모니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침 내내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지하고 그래서 바로 죄책감을 없애고 니너가 관목을 치른 이유입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안 먹어. 내 걱정은 그만둬. 그나저나 내가 굶고 싶으면 엄마가 굶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그래 너희 엄마는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야. 넌 잘 지내? 뭐 어제도 별로 나쁘지는 않아. 스코드 소지품을 정리했어요. 엄마가 그러면 일이 더 쉬워질 거라고 했고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요. 뭔가를 찾았어요.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흥미로운 게 있다고 말했어요. 아니 눈이 커졌어요. 깜짝 일기장 어머나 웃으면서 말했어. 아 모니카. 표정이 바뀌었어. 벌써 읽었나 안 읽었나 어제 시작했는데 잠이 들었지. 뭐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아직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무리하려면 나중에 다 말해줄게. 모니카는 눈을 아래로 가늘게 뜨고 스캇이 어떤 유럽 강국의 왕세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나한테서 숨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친구의 무한한 긍정성과 섬세함에 감탄하며 웃었다. 수년에 걸쳐 의사소통을 위한 다리 모니카는 최악의 시기에 기분을 북돋워주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쇼핑하러 가는 게 어때요? 곧 일하러 가야 하고 그러면 적어도 시간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몇 주 동안 실내에 있다가 그가 대답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시내에 가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다. 그날 밤 모니카는 환상적인 쇼핑몰 쇼핑을 마친 후 이 가게 저 가게를 바쁘게 돌아다닐 때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스러운 커피숍에서 초콜릿을 먹으며 상처가 낫지 않았음에도 잡담을 나누던 니나는 이제 숨이 편해진 것에 안도했고 식욕이 없어서 좋은 책과 TV 프로그램을 들고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계속 과거로 방황했습니다. 그녀는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남편에 따르면 일기가 니너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내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이상합니다. 가게에서 이 모든 소란을 겪으면 당신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세상 난 바로 계속 읽어야 해 하니 서둘러 침실로 가서 공책을 꺼내서 그의 노트 4번 항목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 오늘 알리샤를 만나러 갔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자란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 소꿉친구도 별로 없고 아주 고립된 가족이고 우리 아이도 하나도 없어요. 이 소녀를 만나서 너무 긴장했어요. 인형 쇼핑하러 갔는데 판매원은 모든 소녀들이 이 큰 괴물 인형을 가지고 논다고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머리 마른 체형에 밝은 화장하지만 그녀가 이런 걸 좋아할 평범한 여자는 없을 거라 믿었어요. 나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도자기 인형 컬렉션을 학과에 가지고 다녔어요. 아니, 내 마음에 그런 인형이 있었죠. 알리시아도 좋아할 거예요. 그 인형을 상자에 담은 소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소녀는 구석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서 인사를 해서 옆에 앉아서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면한 주제에서 내 게이 데드센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이름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소녀가 고작 4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억양에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얼리셔 당신은 내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린 소녀 아빠는 슬픈 기색으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리샤는 양부모를 한 번 이상 만났기 때문에 이전에 입양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단지 당신의 엄마라 아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발레리 이모가 나에게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귀가 꼿꼿이 섰고 그녀의 큰 눈이 번쩍였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인형 상자가 내 머리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거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선물을 주면서 말했어요. 저는 선물 고르는 걸 잘못해서 여기 있는 인형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경외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굴 엘리샤는 조심스럽게 상자에서 인형을 꺼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이게 다 내 거라고 하더군요. 이제 당신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나는 당신이 항상 차를 갖고 놀아서 차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엘리샤는 그냥 그렇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항상 장난감을 분해하고 있고 나는 아직 남아있는 조각들을 가지고 놀게 되지만 이 인형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긴장을 풀지 마세요. 알리시아가 인형을 가슴 가까이에 안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중얼거린 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틴에게 이름이 있냐고 제안했어요. 그 여자아이가 골랐는데 내 아내 이름과 같았어요. 인형을 좋아하는 대로 부르세요. 엘리샤는 아무 생각 없이 사과했는데 가야 했어요. 갑자기 돌아올 계획이냐고 작은 소녀가 물었어요. 일주일에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면 내가 들러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어린 소녀가 부드럽게 속삭였으면 좋겠어.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슴이 아프게 떠났어.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것뿐이었고 데이트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어. 스카디 내 출장 이야기를 꺼내도 이 여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까? 그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기록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날짜가 헷갈려서 5번째 항목이 내가 얼리셔를 만나기 위해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속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린아이가 성장한 후에는 점점 더 성장했다고만 말하면 충분합니다. 그녀에게 애착을 갖게 되어 작별 인사를 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눈물을 숨기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날 때마다 그녀의 눈에서 발견한 눈물에서 아이샤가 점점 더 좋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체스 부인이 나에게 다가와 이제 소식을 공개할 시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내가 얼리셔를 입양한다는 생각을 즐기는 동안 얼리셔와 내가 형성한 유대감을 인정합니다. 특히 위탁 아동에 대한 이전 논의를 회상하면서 그녀의 잠재적인 분노를 두려워하여 나로 주제를 언급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얼리셔 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디에레를 꽉 움켜쥐고 나에게 달려오는 기쁨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니너의 미소와 수다는 그녀의 현재 태도와 그녀의 초기 상태 사이의 대조를 엄청나게 기쁘게 합니다. 사랑이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전부라는 교장의 믿음. 어제 나랑 그 문제에 관해 논의하려고 시도한 나는 마을을 산책하는 동안 순진했을지 모른다. 나는 고아원에서 입양할 생각을 암시하는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을 지적했고 그녀의 반응은 나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제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오늘 곧 휴가를 떠나는 엘리시아에 대한 주제를 그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잠시 내 부재를 알리기 위해 엘리시아를 방문했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화 중에 그녀를 이상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그녀는 나와 동행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런 문제를 그녀에게 설명하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된 이유는 엄마가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엄마는 종종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는 엄마를 매우 사랑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야, 엄마는 당신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때때로 어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렵고 혼란스럽고 주변의 모든 것이 이상하고 불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많은 일을 겪었으니 엄마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는 지금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고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슬프고 눈물이 엘리샤의 눈에 고인다. 엘리샤, 슬픔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인생은 나쁜 일은 사라지고 좋은 일은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도록 구성되어 있다. 언젠가는 너를 사랑할 새 엄마가 생길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질문은 그 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일에 관해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바보이고 그녀는 신뢰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약 1년 전에 휴가를 갔었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6개월 전에도 우리는 적어도 2년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고려해야 할 일입니다. 8번째 항목이 오늘 다시 엘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마지막으로 간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마지막 이별이 잘 안 됐어요. 간식이 가득한 가방을 가져왔는데 그 여자가 멀게 보였어요. 속으로 산체스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9번째 항목, 엘리시아가 오늘 나를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를 만나서 반가웠고 만나면 안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작은 존재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어른이 이 소녀처럼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는 아니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입양을 거부합니다. 후속 항목에 스카트이 고아원을 더 방문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고 그녀 자신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몇 개의 항목을 읽고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모든 정보를 이해하려고 영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카트는 이 얼리셔를 1년 동안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숨길 수 있었을까? 그는 나를 잘 몰랐지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노트의 페이지를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항목 번호 32, 엘리샤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나는 거의 1년 동안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었고 나는 풍선과 케이크와 곰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케이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센체즈 선생님은 내가 그녀를 방문하기 시작한 이후로 얼리셔가 더 사교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몇몇 아이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선물을 주고 싶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딸을 숨기려고 노력할수록 알리샤가 내 바지를 붙잡고 다리를 풀 수 없게 되었을 때 고백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거기 서서 울고 있었고 나도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목 번호 33, 나는 알리시아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나는 그녀를 자신의 아이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말에는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약속한 고아원에 그녀를 데려갈 것입니다.
아니 데려오세요. 더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게 마지막 항목이었죠. 아니 그 운명적인 날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며칠 만에 깨달았어요. 맙소사 갑자기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서 스카트이 한 달 넘게 이 아이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에서 그는 곧 나와 함께 그녀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쌍한 소녀 지금 그녀가 어떻게 느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전에 그 노래를 들었는데 이제는 잠의 잔향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제 결단력이 강해 친구 마니커에게 연락했는데 그 사람이 조언을 해줄지도 모른다고. 아니요, 괜찮으세요?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토요일이야. 모니카가 전화로 신음소리를 냈어. 이건 급한 일이야. 아니 걱정을 배반하는 목소리가 대답했어. 내가 스카데 낡은 소지품 중에 있던 일기장에 대해 빨리 언급했을 때 기억해줘. 빨리 이리로 와줘.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면 모니카가 2시간 후에 올게 약속했다. 마니커는 니너의 거실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공유한 게시는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놀라면서 우리의 다음 행동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마니커가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리셔를 입양할 계획이었어. 아니 내가 아는 건 우리가 얼리셔를 급히 찾아야 한다는 것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그녀는 여전히 우리의 재결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녀의 감정은 상처받을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영마니커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모니카는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었을 때 스카디 그녀를 위해 옆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훨씬 더 까다롭지만 모니카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최소한 현실을 직시할 수는 있어요. 스캇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빚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여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일기장에 목적이 있고 제가 발견한 꿈에 대해서도요. 어떤 꿈이냐고 물어보시죠. 왜 꿈을 전혀 꺼내지 않았는지 모니카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모니카가 말한 콩을 쏟은 후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미쳐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소녀를 꼭 찾아야 합니다. 니나는 모니카를 안고 모니카에게 감사하며 이 고아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해서 어디로 갈지 대략적인 모니카가 말했지. 봐봐 별로 많지도 않고 여기가 사고가 난 곳이야. 아니 움찔하면서 모니카가 지적한 지도상의 지점을 보더니 아 미안해. 자기 모니카가 성급하게 말했다. 아니 괜찮아요.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반경 10에서 30km 안에 있는 고아원이 대신 우리의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잠이 들려고 했을 때 스카디 고속도로에서 20분이면 얼마 안 갈 거라고 하더군요. 모니카는 동의했고 갑자기 계속 쳐다보았어요. 아니 여기를 외쳤어요. 아 그리고 교장 선생님 S 센체즈로 고아원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헬런이 센체즈 교장을 그리워합니다. 웹사이트에 가보겠습니다. 관리실에 연락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훌륭합니다. 마니커가 모든 것을 칭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발전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1시간 후에 지금 가면 오랫동안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2명의 여성이 고아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코드 설명과 일치하는 2층 벽돌 구조, 높은 철 울타리와 뒤에 있는 누렇게 변한 단풍나무가 있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화단에 크리스찬이 꽃이 피었고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채로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니나는 건물을 향해 걸어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며 애초에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유 없이 그 소녀를 볼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니나가 교장실로 들어가면서 정장을 입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친근해 보이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리 전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리에 초대하여 토론할 민감한 주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별로 놀라실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자신을 나라고 소개하고 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 남편은 여기 자주 오곤 했어요. 나는 말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여기에 없었습니다. 산체스는 그들이 자주 가던 장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전화가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니나에 관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알리시아에게 그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스 산체스의 남편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니노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미스 산체스는 공포로 가득 찬 그녀의 목소리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약 2달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큰 숨을 쉬고 나서 말했습니다. SUV가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둘 다 여기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오랫동안 입원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는 나를 여기로 데려가면서도 엄마를 지켰습니다. 그는 나에게 충격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엘리샤와 함께 메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입양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나는 항상 반대했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항상 내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단지 다시는 고통받지 않기 위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리샤를 만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산체스 부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단지 스카트이 그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이해하기를 바랐을 뿐이야. 아니,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얼리셔는 수줍음이 많고 감정적으로 연약한 아이예요. 스카트이 다음 주말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아는 것은 엄청나게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맞다, 교장은 슬픔의 힌트로 응답했습니다. 얼리셔는 거의 먹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은 정신치료사의 지속적인 감독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스카트은 정말 섰습니다. 사랑에 대한 어린 소녀의 갈망에 대해 그 소녀는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지만 1년 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견디고 나서 당신의 의견을 그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녀는 스카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스카트에 대한 강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계속 그를 기다리거나 그녀는 적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말을 더듬습니다. 내가 그녀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녀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스카트와 저는 심리학자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녀에게 동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간청합니다. 산체스 부인은 그 젊은이가 그 여자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한 후 동의했고 사무실을 나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놀이방으로 가서 교장 선생님이 점심도 안 먹고 구석에 앉아있다고 중얼거렸는데 인형이 참으로 억지로 간호사에게 다가가서 음식을 요청하기 전에 항상 일부를 따로 남겨두도록 강요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부엌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인형 안녕. 니노가 속삭였어. 넌 가지고 있는 인형이 정말 사랑스러워. 엘리샤는 절대 바닥에서 올려다보지 않고 침착하게 앉아 인형을 무릎에 안고 있었는데 그건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인형과 매우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내가 항상 그녀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하셔서 머리를 빗으면 되는데 너무 좋아서 안젤라가 내 인형 이름이었어. 사실 아무 말도 안 했고 그 소녀가 인형을 가지고 조용히 노는 걸 보면서 눈도 안 댔어. 이름을 붙인 이유. 나한테는 미스터리야. 아니, 넌 어때? 그 여자가 속삭이면서 내 이름은 아니나라고 대답했고 그 여자는 그것도 내 이름이라고 말하면서 놀랐다. 읽을 수 있으면 내 여권을 보여주겠다. 엘리시아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친구네. 읽을 수 있는데 아직도 못 읽어요. 엘리샤는 불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웃으며 나한테 읽는 법을 가르쳐줄까 물었고 그녀는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큰 일이냐고 소녀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아니, 엘리. 시아와 그녀가 함께 책을 읽으라고 제안했고 엘리샤는 신음하며 목원이 조용한 시간 전에는 그리워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동화를 읽습니다. 빨간 모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동화. 아니,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런 이야기가 담긴 큰 책을 가져올게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지 같이 결정할 거예요. 이미지를 포함할 계획이신가요? 엘리샤는 계속해서 아니를 바라보는 것을 피했습니다. 물었지만 그 소녀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알 수 있었습니다. 사파가 없으면 정확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은 배우는 어린 소녀일 뿐이에요. 나는 그림을 좋아하고 가끔 직접 그리기도 하지만 나는 별로 잘하지 못해요. 어른이 되면 다른 아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아이들의 몸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은 게 환상적이지 않나요? 스카트 얼리셔의 그녀는 마침내 왜 혼자 앉아 있습니까? 인생에 친구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다. 소녀의 입술은 약간 삐죽거리며 나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례하고 무지합니다. 나는 어린 소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서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아니요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얼리셔는 못마땅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친절해도 그들 주변에 있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조롱합니다.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서 물었지. 얼리셔는 자신의 말이 집 근처에 와 닿았다고 말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돌아가셨고 저는 여기로 데려왔고 어른들 몇 명이 나와 함께 놀았어요. 그리고는 크게 웃다가 사라졌다. 젠장 스콧조차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뿐이야. 스콧의 발언의 심각성을 파악하면서 나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스카디 누구냐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관대한 남자야. 우리는 주말에 있었던 친구야. 그는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간식과 장난감을 가져오려고 방문했지만 그와 대화하는 것은 충분히 즐거웠고 그는 나를 깨뜨린 다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에게 불필요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얼리셔는 그의 아내가 더 이상 나를 만나러 오지 말라고 한 것 같다고 스카트 클린트가 덧붙였습니다. 아내는 다정했지만 알리시아는 그녀 때문에 잔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나를 이곳에서 데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잠깐 동안 소매를 잡고 그녀의 뺨을 섬세하게 닦아내자 소녀의 눈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스카트이 그들 중 한 명이라고 말했지요. 그가 그의 아내가 유쾌하다고 말한 것이 아마도 옳았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가 왜 당신을 속이고 왜 나타나지 않는지 알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인정한 것만으로도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얼리셔는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사랑 제발 울지 마세요. 중요한 할 말이 있는데 조용히 들어주세요. 아니 그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소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스카트는 여전히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리셔. 그는 당신을 깊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치 당신이 자신의 딸인 것처럼 그의 아내가 그녀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는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려고 계획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결코 당신에게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차량 사고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데스티니가 개입했고 그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그의 아내에게 소개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소녀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당신도 나를 속이려는 건가요? 스캇은 내 남편 엘리샤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지 않는 순진하고 못된 여자였지만 이 시점부터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얼리셔에게 당신은 스카트에게 매우 사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당신도 나에게도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아니 계속해서 얼리셔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인 스카트이 그녀에게 준 인형을 이제 준비한 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거기 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림책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나는 이번에도 그녀에게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친구에 대한 진정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이 진심이고 원했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얼리셔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지만 NAS는 잠시 동안 그녀와 함께 앉아 작별 인사를 하고 얼리셔의 고요함과 조용한 느낌을 알아차리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나는 마니커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어린 소녀를 도울 방법을 모르지만 그녀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스카트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포함하여 얼리셔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과거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회복력에 놀랐습니다. 아니 정의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얼리셔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심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마니커는 그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고 두 사람 모두 사랑이 필요하므로 이를 얼리셔 마니커와 공유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마니커는 복잡함에 대한 NAS의 의구심을 털어냈습니다. 니너의 관대함을 강조하고 얼리셔에게 그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얼리셔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 외에도 그녀의 개인적인 상황에서의 입양은 꽤 오랫동안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적절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모니카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로했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서류상으로는 간단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내일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리셔, 내가 거기 있을게요. 그녀가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녀를 위해 그림책을 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아니, 그녀의 친구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생각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카트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니 그녀의 남편이 진지하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미혼 여성이 온라인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옵션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정보를 찾았지만 모든 것이 상충되어 다음날 샌체즈 부인과 상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그녀는 결국 잠이 들어 바로 고아원으로 향했다. 아니, 서둘러 준비를 하고 택시를 불러 모니카가 깨지 않도록 미리 책을 샀다. 그녀는 서둘러 교장실로 가서 M에게 인사했다. 손원진 인어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엠선지에게 인사했어요. 오, 안녕하세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서 놀랐어요. 어제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속을 했어요. 그건 제 분야에서 일하는 제가 당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장이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는 약속을 믿지 않기 위해 얼리셔 MRS 샌체즈를 만나는데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져온 책을 그녀에게 주기 전에 스카트이 얼리셔를 입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면 스카트이 얼리셔를 입양할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자신의 계획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으니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녀가 남편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이해한 것은 어제였습니다. 그 작은 소녀는 슬플 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리시아는 제가 입양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날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다음 아니 불확실한 표정으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산체스 부인 질문하니 이걸 정말 원하시나요? 내가 기억하는 한스카트은 반대한 사람이 당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실수는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정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니너는 그것이 동질감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소녀와의 연결이 느껴지지만 당신은 여기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특히 엘리샤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더 잘 알고 싶어 그녀를 더 잘 이해하고 그녀에게 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살 곳은 문제 없어야 해. 결혼이나 독신 생활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물론 빠른 과정은 아니지. 시간이 걸리는 한 기다릴 의향이 있어. 이해해. 이제 알리샤를 만나러 가서 우리 다시 의논할게. 아니 산체스 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어. 아니 놀이방에 들어가서 알리샤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리샤는 아니 이 여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었다. 알리시아 안녕. 니나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내가 데려왔어. 뭔가가 지금 그녀의 가방에서 큰 책을 꺼냈는데 게다가 너무 멋져요. 서점에서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을 고르느라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보세요. 그녀는 약속대로 그녀 옆에 앉았어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온갖 종류의 동화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글자가 커서 읽기 쉬울 거예요. 엘리시아는 기대와 세심한 배려로 책을 가져갔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사파가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아름다운 책이고 당신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알리시아는 감사하다고 잘 표현했어요. 자기야, 저는 특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면 여기 혼자 앉아있는 걸 생각하면 슬퍼요. 자주 올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산책이라도 하러 동물원에 가본 적 있어? 아니 뭐야, 거기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 거기 호랑이, 코끼리, 낙타 등등 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아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데 정말 대단하다. 엘리시아 꼭 보고 싶다.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꼭 가보자. 엄청 큰 솜사탕 사줄 텐데 솜사탕이 어떻게 달콤하겠느냐고. 여자애가 고민하다가 주사 맞을 때 솜을 붙였지. 그렇지 않더라. 전혀 달콤하지 않냐. 낄낄거렸어. 그건 전혀 솜이 아니지. 알았어. 곧 그게 뭔지 알게 될 거야. 정말 좋아할 거야. 아니 그녀가 그 소녀를 동물원 서커스 놀이공원에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대로 정기적으로 알리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심지어 조랑말도 가지고 있었어. 얼리셔는 인생에서 웃음과 기쁨이 거의 없었고 니너는 그녀에게 무제한의 금액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편 센체즈 부인은 그녀의 와드가 진정으로 그녀의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여성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천천히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주말 내내 얼리셔를 집에 데려갈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평일에 일하고 집에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녀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어린 소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고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얼리셔,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얼리셔가 기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일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서프라이즈입니다. 저를 보러 오실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웃어도 됩니다. 엘리샤, 준비할까요? 주말 내내 함께 보내고 원하는 건 뭐든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산체스 선생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세. 엘리시아는 빠르게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서 10분 후에 준비를 했어요. 엘리시아가 내려왔어요. 손에는 개를, 팔에는 책을 안고 옷을 입은 계단. 그들은 그녀가 가진 가장 귀중한 물건을 택시에 탔고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정말 아름답다고 외쳤지. 응하니 웃었어. 엘리샤가 방문하기 전에 보여 줄게. 아니, 스코데 예전 서재를 아기방으로 바꾸었지. 그녀는 커튼을 바꿨어. 벽지를 바꾸고 작은 핑크색 소파를 놓고 장난감을 샀어. 마음에 들어? 그녀는 그 소녀에게 아주 많이 물었습니다. 얼리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방문하면 여기가 당신의 방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시 꾸밀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좋아합니다. 얼리셔는 즐겁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니너가 아이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맥박이 빨라지자 그녀는 웃으며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얼리셔는